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기수 스윙 투자론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 초보자들의 필독 영상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렵죠. 김기수는 나름대로 20년 동안 주식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매도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예측 매도와 확인 매도 그리고 손절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도입니다. 매수한 종목이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익 실현과 손절의 타이밍을 놓쳐버려 안타까움과 고민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절 매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기만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계좌를 생존하게 할 수 있는 위험 관리 기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손절매는 오히려 계좌를 푸른 바닷빛 계좌로 멍들어가게 하는 것이므로 원칙 없는 잦은 손절은 오히려 기다림만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보 투자가의 경우 내가 사면 단기 꼭지이고 내가 팔면 단기 바닥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매도에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김기수는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예측 매도의 강조를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이는 무수한 실전 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매도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하지 않을 종목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장 분석 능력과 종목의 수급 상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이나 종목의 돌발 악재의 경우 민첩한 대응이 필요로 하는 거죠. 손절매는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위험의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이나 시세를 매 순간 볼 수 있는 전업 투자가인가 아니면 시세를 가끔씩밖에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인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기본이며, 더 나아가 우량주인가 개별주인가 테마주인가 이런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손절의 원칙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기본인 것입니다. 중기 투자가가 1% 떨어졌다고 손절한다면 그는 이미 중기 투자가가 아닌 거죠. 장기 투자가가 10% 떨어졌다고 그 종목을 매도한다고 손절매 한다는 것은 또한 장기 투자가가 아닌 것이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올라갈 때는 중장기 투자가, 떨어질 때는 단기 투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가 단기 매매자인지 중기 매매자인지 장기 매매자인지 스스로의 진단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 특히 주식에 입문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린이 투자가님들이 단기 매매한다? 실력도 경험도 없으면서 단기 매매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10년, 20년을 전업으로 매매한 투자가와 또 여러분들 중에 두세 달밖에 안 된 개인 투자가나 똑같은 주식을 매매한다면 누가 더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죠? 준비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단기 매매를 쉽게 여긴다면 그것은 주식시장에 헌혈을 하는 겁니다. 손절매는 분봉을 활용한 데이트레이더의 경우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상 진로를 예측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거나 또 매수했는데 시세가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면 매도를 해야겠죠. 자, 여하튼 성격에 따라서 이 본인의 투자 성격, 투자 성향 이 부분에 따라서 매도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레이더의 손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서 있어서 뭐 데이트레이더든 중기 투자가든 장기 투자가든 결국 추세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은 이 스윙이든 뭐 중장기 매매자든 뭐 단기 매매자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 주식이 지금 만원 부근에서 그죠? 만원 부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전 고점을 갭 돌파하는 종목 이건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갭에 대한 부분도 다음 시간에 또 여러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요 12,000원 내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손절매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절매냐 매도냐 매도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측 매도를 할 거냐 확인 매도를 할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그죠? 자, 손절매는 아주 쉽습니다. 그죠? 본인이 이 라인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손절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요 12,000원에 샀는데 나는 절대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5%든 3%든 뭐 그건 단기 성향이냐 중기 성향이냐 중장기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내가 매일 시세를 보는 사람이 5% 10%까지 떨어지는 걸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틀려질 텐데 여하튼 내 손절매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로 내가 산 가격의 3%가 떨어지면 나는 비중을 50% 줄이든 다 전량 매도를 하든 아니면 이평선 여러분들 이평선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5일 이평선을 깨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 이 빨간 라인 부분이 5일 이평선입니다. 요 라인이 요 5일 이평선을 깨면 나는 매도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20일 이평선 생명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깨는 이 노란색 라인 부분 올라오고 있는 이 노란색 라인을 이탈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겠다. 이게 손절매 부분에 있어서 이평선이나 추세 라인이나 또 이 뭐 5일 이평선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손절매만 있는 게 아니죠. 확인 매도도 있습니다. 손절매와 확인 매도는 비슷한 성향입니다. 왜? 여러분들 확인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주가가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 기준을 어떤 걸로 두느냐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죠.
그죠? 그것이 조금 전 매도, 이 손절매 부분과 익절매도든 손절매도든, 그죠? 그 기준선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손절매는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라인에서 절대적인 기준, 몇 프로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을 갖는 거고, 확인 매도라고 하고 있는 건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5일 이평선을 깨느냐, 20일 이평선을 깨느냐, 또 이 종목의 추세, 저는 추세를 가장 높게 보는데, 그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긋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하고 있는 요 라인들을, 요런 부분들을 지켜줬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 라인 부분을 깨는 타이밍, 이 라인 부분이 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추세의 하단입니다. 이게 추세의 이제 상단을 그리기 위해서 하단과 똑같이 그린 이후에 이 고점의 부분들, 그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고점 라인 부분들, 요런 평균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라인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건 요런 라인들은 윗꼬리니까, 그죠? 꼬리까지 그으면 너무 욕심이잖아요. 이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추세 상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통의 흐름의 평균치 정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 이 종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땐 과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 정도에서 이 추세대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어보면 이런 부분이죠. 이 종목의 주 추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가는구나.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예측 매도는 뭐냐? 이 상단 부분에 놓여져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측 매도는. 그런데 이 상단, 이 추세대 상단 부분에 오버시팅 될 때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상승 초입기에 이 지금 처음 출발하는 점에 잘못해서 여기 이때는 아직 추세가 걸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라인에서 매도를 했다. 그죠?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다 지우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 한번 나온 지점이 여기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요 저점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출발하는 점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단 부분을 만든다. 그죠? 이게 추세 하단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단을 몸통 흐름의 평균 흐름 부분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제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가가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전고점을 갭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을 갭 돌파하는 이런 위치에서는, 그죠?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기본이 아주 일단 기본이 이만큼은 기본 상승이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 박스권만큼은 기본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입기에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의미 있는 박스 라인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에서 올라오는 상승하는 힘에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상승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상승했을 때
봉의 모양에 저는 양봉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하나, 둘, 세 개 이상 올라가는 종목에서 단기 투자가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보다 더 올라가긴 했어도 그죠? 그 이후에 조정을 주잖아요.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이런 지점도 알고 있어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거를 얘가 이렇게 양봉을 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갭 상승하면서 여기 상승을 하고 거래량을 만들어냈고, 그런 거래량을 만들어서 음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요 라인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라인을 지지하는 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제가 그은 이 추세 라인 부분, 그죠? 이 추세 하단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두고 있는 개개인별 손절의 기준이라든지 또 올라오고 있는 21일 평선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지 않으면 나는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들어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가는 거죠. 자,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두세 번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세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죠? 이 추세 라인을 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급 상황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죠? 수급 상황을 체크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 화면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또 이게 아니에요. 수급 상황을 하려면 기관, 외국인, 개인, 그리고 그 속에서 기관은 어떤 기관, 금융투자냐, 보험이냐, 투신이냐, 연기금이냐,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매수 들어올 때 연기금이나 기관, 투신은 어느 창구,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단기 투자가일수록. 중장기 투자가는 추세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느냐? 1차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냅둡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1차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줬는데 요만큼의 요 정도의 눌림을 줬죠. 가격상. 그런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이제 단기 투자가와 중장기 투자가의 흐름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의 이 추세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갖고 가면 중장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단기 투자가는 비중을 어디서? 요런 라인에서 조금 줄이고 이 하단으로 들어올 때 매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냐? 이 라인 부분에서, 그죠? 추세 상단 부분에서 여기서 매도 하는데 저점은 자꾸 높여가요. 그죠? 그러다가 장대 양봉을 확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조급해지게 되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질 거냐. 이런 라인에서 그냥 예측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거냐? 다시 다 지웁니다. 추세만 다시 그려놓고 자, 이 추세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 그랬죠. 자, 단기 투자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버슈팅이 나는 지점에서 매도인데 중기 투자가는 이 추세를 갖고 간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절이 얼마인지 절대적인 손절 기준, 그게 손절 매고, 그죠? 여러분들이 또 기준점으로 놓고 있는 5일 이평선이든, 그죠? 5일 이평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5일 이평선 이제 깨졌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5일 이평선 깨져서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 추세점은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매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한 이날 매수를 하거나, 그런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어느 점에서 매도해야 될지 쉽게 가늠이 안 갑니다. 그게 개인 투자가들, 또 전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대를 저는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자. 그게 확인 매도예요. 확인.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인하는 단가의 가격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폭이 요 정도, 이 추세대의 폭이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잖아요. 추세대의 이 상단과 하단이.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빨간 양봉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이 종목이, 그죠? 요 상단에 26,000원이고, 뭐 요점엔 21,000원 정도예요. 하단은. 21,000원에서 26,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쉬워요. 이 양봉을 냈는데, 이렇게 내서, 이게 26,000원인데, 그죠? 얘가 그 다음날 이 음봉처럼, 이게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 추세대를 이탈했다. 그죠?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진폭이 3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여기는 지나가 봐야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이 하단 라인이 깨지는 걸 확인하면 뭐예요? 그 폭이 크게는 25%, 3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봉인데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손이 나가겠어요? 매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12,000원에 매수를 한 거라도 12,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제 왔어요. 26,000원까지 갔다가 여기 22,500원을 깨면서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죠? 26,500원까지 봤는데 22,000원을 깨버렸어요. 매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단을 해보세요. 아니야, 난 들고 갈 거야. 그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요런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을 좀 줄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아니다. 아직은. 그걸 판단하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마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상승을 이 라인에서 이만큼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눌림목 조정이 이만큼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2단 상승의 흐름으로 갔을 땐 이 정도 범위, 그죠? 이 정도 범위 부분, 그러니까 3만원 정도 부분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마디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1단 상승의 폭만큼,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런 뭐 해서 1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3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지수적 분석 책으로 보셨잖아요. 그죠? 그 옛날 거라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흐름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본인이 잘 아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특히 개별주들, 주도주가 아니고 개별성 종목 부분은 일단 이렇게 상승한 폭, 그리고 2단 저점에서 상승한 폭, 그죠? 3만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 이거 3단까지 욕심내지 말아라. 초보 투자가들은 개별 투자 종목 부분을 할 때는 2단, 그러니까 1단 상승에서 못 들어가면 2단 상승이 어디에서 들어가실 텐데, 매수를 할 텐데, 3단 상승까지 바라보면서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 이 1단 상승일 때는 미처 이 종목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잘 이용해서 2단 상승을 노리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다시 또 조정을 보고 3단 상승을 노리러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일단 상승한 이후 눌림, 그리고 2단 상승, 그리고 눌림, 3단 상승 어느 부분을 갈 텐데, 이제 여기를 쫓아가서 이 세 번째를 먹으러 들어가는 경우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오히려 이 종목이 3단 가게 내버려 두고 여기서 3단을 가게 3단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꾸받고 좋은 종목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격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뛰어오르는 시점, 그 부분의 기간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단 상승하고 그 다음 눌림 주고 2단 상승하는 단기 흐름이 진행되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격 20일, 60일, 120일이 이격의 이 범위가 넓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단기의 시세를 급하게 올리면 그 종목이 예외인 종목도 분명히 있죠, 그죠? 호재가 만발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막 이런 종목 부분이라면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을 먹으러 개인 투자가가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은 흐름 속에서 잘못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1단 상승에는 들어가도 된다. 그러나 2단 상승 이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단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인다. 이런 상단 근처에서는, 추세의 상단 근처에서는 이게 예측 매도예요. 이해되세요? 이 추세 상단에 내가 이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고 있다. 그러면 300만 원어치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왜 더 올라간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의 가격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또 더 만들어 둡니다. 이게 추세 중심선, 추세대 부분. 조금 전에 하단과 상단을 이야기한 게 추세대고, 이게 이제 추세 중심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에 이 종목 어때요? 자, 이런 부분이죠. 다시 또 추세를 한 번 더 봅니다. 자, 이런 추세들을 갖고 간다 그랬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양봉 냈잖아요, 또. 그죠? 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조금 보자고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고 가는지.
이 장대 양봉을 냈는데, 그죠? 추세대 그 다음날 추세대를 깨버렸습니다. 매도해야죠. 근데 매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31,650원에 고점을 형성한 부분인데 그 다음 추세대를 깼습니다. 추세대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의 주가, 진로가 어떤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꼭지점이 하나 나왔죠. 그죠? 꼭지점이 이 상단의 꼭지점과 이 꼭지점 부분을 연결해 봅니다. 추세로. 요렇게 연결을 할 거냐. 그죠? 요 라인 있죠? 요렇게 연결을 할 거냐는 이제 두 번째 추세 라인 부분을 봐야죠. 그죠? 두 번째 꼭지점을. 그러나 이미 이제 20일 이평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징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추세 흐름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복원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돌아서서 이 하향되고 있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않으면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죠? 자, 다시 지워볼게요. 얘가 상단으로 이렇게 추세대를 우상향하던 주식이 요 라인 부분, 이렇게 하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구나. 그죠? 여기서 살짝 되돌아 나왔는데, 그죠? 살짝 되돌아 나와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그 다음날 바로 박살을 내잖아요. 여기가 추세 하단의 하락, 요라니까 하락하는 종목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요런 자리들 들어오게 되면 또 반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하단 라인 들어. 그러더니 뭐예요?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로 내려가죠. 그죠? 올라갈 때도 오버시팅이 좀 나더라도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과하게 매도됐다가 다시 반등 좀 하다가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거의 뭐 줄기차게. 이게 무슨 거냐? 12,500원짜리가 31,650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시 원위치점 가니까, 이 원위치점이잖아요. 그죠? 갭상승했던. 이것까지 무너지면 시세가 다 끝난 거죠. 그죠? 이 라인 부분은 그래도 가격을 지지해 줄 만한 라인인 거죠. 그 다음에는 횡보잖아요. 그죠? 그거 살짝 이탈하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죠? 자, 여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죠? 추세대를 가지고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2단 상승 이후에는 단기 매매 접근을 금해야 된다.
이게 단기 매매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수익 매매자나 중장기 추세 매매자의 손절 라인 부분은 또 틀리죠. 그것은 월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수익 매매라는 건 뭐예요? 오늘 매수해서 내일 정도 팔거나 1박 2일, 뭐 2박 3일, 요 정도 부분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손절 라인은 한 3% 정도. 거기에 추세 이탈을 한 라인 부분. 사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추세대 상단에서 이런 추세대 상단에서 비중을 축소한다는 것이 올라가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미 투자가의 경우에 고점에서 그 종목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매 경험 일정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매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원칙 없이 매도했을 경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승의 초기 단계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또 못 참고 다시 뒤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확인 매도를 할 거냐. 확인 매도는 고점 예측 매도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하락 추세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엄청 넓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에 있어서 그죠? 섣부르게 초기 단계에 상승하는데 매도를 잘못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의 1차 상승 그리고 눌림 이후에 2차 그러니까 1차 상승의 폭만큼 보통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된다. 가격 라인이. 그죠? 이 3만원 라인. 그 이후에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접근하지 말아라. 이게 그거예요. 어깨까지만 시세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까지 보려고 마지막 3단까지 가는 종목도 많아요. 그건 주도주. 주도 섹터는 3단이 아니라 5단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월봉으로도. 일봉이 아니라. 그러나 개별주들, 테마주들 이런 쪽은 2단 상승하고 3단 상승하는 척 하면서 쓰러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그죠?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그죠? 아난티. 그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그죠? 월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원위치. 그죠? 그러니까 테마서 실적도 안 되는 게 테마로 가는 종목은 그죠? 절대 3단 상승을 바라면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죠? 주도 흐름을 가는 쪽은 틀립니다. 주도 섹터 흐름은 틀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분봉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상황 속에서 분봉을 내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어느 종목에도 좋습니다. 그죠? 데이트레이더가 손절을 3%, 5%, 10%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들어갈 때부터 시장이 양봉일 때 확률이 더 높고 종목이 그죠? 시장이 급락하는 데보다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택하더라도 항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택해야 되고
그죠? 오늘은 뭐가 강했나요? 수젠텍이다 라고 보시면, 신풍계약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분봉으로 접근했다. 오늘. 그죠? 오늘 이 종목이 분봉으로 접근했다면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15분봉의 추세 이탈을 할 때가 매도입니다. 이 분봉도 역시 추세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월봉보다는 주봉, 일봉. 근데 딱 초단기하는 분들은 일봉이죠. 그죠? 이래서 내가 이 종목이 이렇게 분봉을 그려서 추세를 갖고 가는 쪽 라인 부분에 이탈을 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본다. 그런데 이건 분봉을 보는 단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봉을 보고 여기서 깨졌다 하더라도 분봉이 깨져도 일봉이 안 깨졌잖아요. 오히려 1차 상승하고 쉬었다가 2차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3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봉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서 다시 추세 라인 부분을 그은 이 추세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14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지? 근데 15만 3,500원 지금 가격인데 14만 2,500원 이탈을 할 때 여러분들 매도 손이 잘 나가겠냐고요. 어렵죠. 그죠? 주식의 매도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매수는 여러분들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수를 안 하면 이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를 어느 순간에 잘 안 하면, 그죠? 안 하면 내가 중장기 월봉을 가지고 추세가 월봉 추세, 이 월봉 추세 안 깨졌네. 그죠? 월봉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겠다. LG화 오늘도 빠졌죠. 그죠? 그런데 뭐 이번 달은 좀 쉬는 흐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월봉의 추세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일봉의 추세도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은 박스권이고 그죠? 그런데 분봉 추세는 들어가 보면 깨졌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깨졌어요? 분봉은 이미 이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5분 차트로 분봉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깨졌죠. 그죠? 올라가다가 이 추세에 그리고 더 작게 보면 이 추세고 그죠? 자, 내가 어느 분을 보고 데이 트레이더는 항상 일봉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30분봉, 60분봉, 15분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추세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점을 기준점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조금 전에 종목들을 보면서 매도하는 관점 부분을 어느 포인트로 두고 가서 볼 거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 이 이후에 배달의 기술 스윙 투자론을 통해서 갭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에 실패할 확률 높은 원칙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많아요. 내용들이 제가 수년 전에 책을 쓰려고 했었던 부분 책을 다 원고를 써놨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배달의 기술 스윙 투자론이라는 이름으로 썼던 글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매도 방법 이건 지금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장의 상황이나 그죠? 시장의 상황이나 시장 그 섹터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중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게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를 만만하게 보다가, 그죠? TV에서 전문가들이 뭐 저 종목 좋다고 뭐 보니까 막 올라가. 뒤따라 사.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져. 그 다음에 그 종목이 그때에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 중기, 장기로 가면서 뭐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도 해도 힘든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 투자하시겠다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부터 해야 되고 내 기준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절의 라인과 손절을 매도를 할 건지 확인 매도를 할 건지 예측 매도를 병행할 건지 예측 매도를 병행하려면 추세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추세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다 공부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뭐예요?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추세라든지 갭 투자, 갭의 의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